토트넘, 손흥민과 1년만 연장, 케인 유리스에게도 그랬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더 동행한다. 1년 계약 연장팀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약대로라면 내년 여름 끝나지만 이번 연장 계약으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토트넘은 2025년 여름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해리 케인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다고 독점 보도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장이다.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간판 스타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만 3번 받았다. 토트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로비 킨 2003년, 2006년, 2008년과 함께 이 부문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회의 이달의 선수는 4번 선정됐다.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와 같은 기록이다. 토트넘 소속으로 총 162골 84도움을 올렸다.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다. 하지만 토트넘의 대우는 실망스럽다. 약 일주일 전부터 토트넘은 1년 단기 연장 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 리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서에 1년 연장 옵션을 넣은 건 일종의 안전장치다. 누군가 손흥민을 대체한다면 내년 여름 손흥민을 팔고 이적료를 챙길 생각이다. 고 밝혔다. 손흥민 이전에 토트넘 전설들이 어떻게 떠났는지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토트넘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선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먼저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기 전 토트넘 캡틴이었던 위고 유리스를 보자. 유리스는 2012에서 13시즌 프랑스 올랭피크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줄곧 토트넘에서만 활약했다. 토트넘에서 총 447경기를 소화했다. 구단 역대 8위이자 현역 중 1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2015년부터는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다. 구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지난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리스 대신 새로운 골키퍼를 원했고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영입했다. 비카리오는 안정적인 선방과 빌드업으로 토트넘 1옵션 골키퍼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요리스는 입지를 잃고 말았다. 지난 시즌 단 1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주장 완장은 손흥민에게 내줬다. 결국 요리스는 팀을 떠났다. 마무리가 개운치 않았다.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1위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임에도 주급과 기타 대우는 그에 걸맞지 못했다. 맨체스터 시티가 케인을 원했고 케인도 이적을 바랐다. 하지만 토트넘은 반대했다. 해를 넘겨 바이에른 뮌헨과 이적 협상에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왔다. 토트넘은 어떻게든 케인 몸값은 올리며 최대한의 이적료를 받아냈다. 결국 지난해 여름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짠돌이 구단 운영 그림자다. 돈을 아끼고 있을진 몰라도 스타들은 떠나고 이에 팬들의 충성심도 잃고 있다. 그렇다고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무관에 그치며 팀 전력마저 서서히 약해지는 중이다. 유로 2024 벨링엄 극장골 케인 역전골 잉글랜드 원투펀치 극적 8강 쇼 잉글랜드가 1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아레나 아우프샬케에서 열린 슬로바키아와 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4 16강전 3경기에서 0에서 1로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5분 90+5분 주드 벨링엄의 극장골로 1에서 1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후 연장 전반 1분 해리 케인의 역전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 2에서 1로 승리했다. 잉글랜드의 신구 원투펀치 벨링엄과 케인은 침몰하던 팀을 8강으로 이끄는 드라마틱한 승부를 연출했다. 잉글랜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일 오전 1시 스위스와 4강 진출을 다툰다. 잉글랜드는 독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8강 무대에 올랐다. 이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다크호스 슬로바키아의 강한 압박과 역습에 고전하다 전반 24분 선제골을 내줬다. 슬로바키아 공격수 이반 슈란츠에게 선제골을 내준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좀처럼 골 찬스를 만들지 못하며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첫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1분여를 남기고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다. 마치 잘 짜인 극본의 스포츠 드라마처럼 신성, 주드 벨링엄이 환상적인 오른발 바이시클 킥으로 슬로바키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벨링엄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농축된 안타까움이 한순간에 극적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1분 스트라이커 해린 케인이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의 신예 벨링엄이 극적으로 팀을 구원하자 이에 화답하듯 관록의 케인이 역전 결승골로 화답하며 잉글랜드의 사상 첫 우승으로 가는 여정을 이어갔다. 잉글랜드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주드 벨링엄의 활약에 대해 주드는 21세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 그는 이미 소속 클럽과 국가대표팀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젊은 선수다. 그의 재능은 잉글랜드의 우승을 안겨주는 순간을 만들 것이다. 그는 오늘 우리를 위해 또다시 그 일을 해냈다. 그는 훌륭한 소년이고 함께 일하기에 아주 좋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05분 동안 유효 슈팅 1회로 한 골을 기록한 주드 벨링엄은 경기 최우수 선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벨링엄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30초 남았고 국가를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공을 한번 차면서 모든 게 다 잘 풀렸다. 유로 무대에서 탈락하기까지 20에서 30초 남은 것과 지금 분위기는 엄청난 차이다. 앞으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다. 엄청난 순간이지만 긴 토너먼트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될 거다. 라고 동점골 순간의 소감을 밝혔다. 결승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은 경기가 그렇게 늦게 끝나고 노가웃 축구에서 0에서 1로 뒤졌을 때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거였다. 그 순간에 그런 골을 넣어 우리의 꿈을 살리는 건 최고 중 하나다. 주드 벨링엄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그 순간에 그런 골을 넣는 건 그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어느 단계에서든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8강에 진출하는 건 정말 기쁘다. 지금의 기세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슬로바키아의 프란체스코 칼조나 감독은 저는 실망보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너먼트 우승 후보 중 상위권 팀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했고 우리는 거의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대로 흘러갔다. 연장전에서 우리는 그들이 수비를 하도록 강요했고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수비수를 데려온 것이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처음으로 2회 연속 유로 8강에 진출하며 사상 첫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다. 3. 승리하고도 분노 폭발. 상대 감독이 밀치자 입 닥쳐 반격했다. 잉글랜드는 1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에 위치한 아레나 아우프샬케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16강전에서 슬로바키아에 2에서 1로 승리했다. 8강 진출에 성공한 잉글랜드는 스위스와 4강 티켓을 두고 격돌한다. 조별리그 내내 이어져온 답답한 흐름은 토너먼트 단계에서도 계속됐다. 월드클래스 해리 케인을 필두로 주드 벨링엄, 필 포든 등을 총출동시킨 잉글랜드는 경기 내내 슬로바키아의 예리한 역습에 크게 고전했고 결국 전반 25분 이반 슈란츠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며 끌려갔다. 다급해진 잉글랜드, 콜 팔머, 에베레치 에제, 이반 토니 등과 같은 공격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다. 그러나 결정력에서 큰 아쉬움을 보였고 후반 추가 시간까지 슬로바키아의 골망을 흔들지 못하며 탈락 목전까지 향했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 해결사는 벨링엄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높게 넘어온 스로인을 마크 게이가 백헤더로 돌려놨고 벨링엄이 환상적인 가위차기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 연장 전반 초반 케인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순식간에 리드를 잡았다. 승자는 잉글랜드였다. 연장 후반에 접어들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에즈리 콘사, 코너 갤러거를 투입하며 굳히기에 나섰고 결국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경기를 마무리했다. 2016년 이후 2연속 유로 8강 진출이었다. 극적으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쥔 잉글랜드. 경기 후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했다. 바로 슬로바키아의 칼초나 감독과 라이스가 몸싸움을 벌인 것. 영국 트리뷰나는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기가 끝난 후 칼초나 감독이 라이스를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라이스는 칼초나 감독에게 화를 내며 닥쳐라고 말했고 동료들이 개입해 둘을 떼어놓았다. 다행히 상황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다. 4. 오피셜 패배 항명 반역자 맨체스터 시티로 돌아간다. 바르셀로나 공식 발표 원소속팀으로 복귀. 바르셀로나는 지난 30일 한국 시간 칸셀로와 주앙 펠리스는 바르셀로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6월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됐으며 두 선수는 원소속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셀로는 2019-20 시즌에 유벤투스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했다. 칸셀로는 공격 시에 안쪽으로 들어와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인버티드 풀백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완성시켰다. 특유의 정확한 킥과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맨시티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22-23 시즌에 문제가 발생했다. 칸셀로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출전 시간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칸셀로는 경기력이 떨어졌고 점차 선발 자리에서 멀어졌다. 결국 칸셀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떠났고 다음 시즌에는 바르셀로나로 다시 임대를 갔다. 칸셀로는 바르셀로나로 떠난 후 과르디올라 감독을 폭로하기도 했다. 칸셀로는 그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강도가 들었을 때도 맨시티를 위해 경기를 펼쳤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만 기억한다 라고 분노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칸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주축 자원으로 활약했다.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2경기에 나서며 2골을 터뜨렸다. 바르셀로나도 칸셀로의 경기력에 만족했고 완전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칸셀로가 이적을 원한다면 바르셀로나와 논의를 할 것이다 라며 이적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칸셀로의 이별 소식을 발표했다. 현재 바르셀로나와 맨시티가 완전 이적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건은 이적료다. 맨시티는 칸셀로의 몸값으로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을 원하고 있으나 바르셀로나는 불안정한 재정 상황으로 현금 지불을 꺼려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년 임대 연장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